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호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사항이긴 한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서울 택시 기본요금 3,000원 안팎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네.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도 걱정인데요. 서울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 임금을 21.5% 올린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안 결정할 계획이고 기존에 논의됐던 2,800원에서 3,00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상키로는 택시 기본요금이 한 3,000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동안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 현황을 보면요. 2009년에 1,900원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2,400원으로 26.3%포인트 올랐었습니다. 네. 이것이 4년간 제자리였다가 지난 1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부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 600원 인상했거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6월에 서울시 그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다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서울시의 인상은 좀 필연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 사이에 법인 택시 임금 인상 협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 법인택시조합과 서울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간의 임금 단체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시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에 노조와 조합 사이에 택시기사 기본급과 그 부가세 환급급 올려서 기본 수익금을 152만 원, 152만 9,489원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임금 인상률은 21.5%. 그리고 이제 여기에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LPG 가스비 하루에 25리터에서 한 35리터로 올려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이게 한 평균 한 만 원, 하루에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6일 근무하는 택시 기사는 예전보다 한 달에 26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서울시는 택시 운송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그 택시 기사 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최종 택시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인건비, 운송 비용, 차량 유지 비용 등 모두 고려해서 택시 요금을 산출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상키로 한 3,000원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동안 우리 택시 요금 인상이 꾸준히 돼 왔었고 또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요금 인상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일단은 외국의 택시 요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떤가요? 예, 그 외국의 택시 요금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지역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근데 일단 이제 하나하나 좀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 요금이 비쌉니다. 예, 기본 요금 비싸고 2km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기본 요금요. 많이 비싸네요. 예. 예, 그래서 중간에 정차 중에 1분 45초마다 90엔씩 추가된다고 하고 10시 이후로는 밤 10시 이후로는 20% 할증된다. 그러니까 도쿄가 세계적으로 택시 요금이 비싼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로 바뀌는 하지만 택시 기본 요금이 이제 이렇게 그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3달러에서 어떤 그 고급 택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콜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5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혼잡 구간 지나게 되면 그 구간에 따라서 또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하고 또 이제 자정 넘어서 이제 야간 할증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할증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요. 네. 뉴욕 택시 기억하시죠? 이게 노란 택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본 요금이 2달러 5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0.2마일당 50센트 추가. 또 이제 여기 또 특이하게 맨하튼에서 JFK 공항까지는 정액제로 달린다고 합니다. 52달러 받는다고 하고요. 이제 좀 재미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택시별로 회사별로 다 기본 요금이 달라요. 네.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 비싸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특징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대체적으로 싼 대신에 그 대신 할증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요금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택시 요금과 비교해서 이 서비스의 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요금만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이 좀 쌓여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뉴스 따라잡기에서도 바로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신고전화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데가 바로 택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 승차급할 때 막 화가 나니까 막 전화하거든요. 택시 이용 시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이 택시 산업은 위축되거나 퇴보하거나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일단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공급 과잉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따라서 버스와 지하철 공급 확대가 된 것을 비롯해서 자가용과 대리운전 이용 증가 또는 이제 콜뱅과 렌터카 불법 영업 등으로 택시 이용 수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공급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 택시 기본 요금 사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과 외국의 대표적인 도시를 비교해보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택시 한 대당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사람 수가 서울은 14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686명, 뭐 440명, 최고 500% 가량 차이가 나고요. 파리와 도쿄도 서울보다 최소 40%가 더 많습니다. 이 중장기적 교통계획 아래서 택시 이용 수요와 그 공급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도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도 아니고 대중교통수단도 아닌 이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애매모호하게 분류한 것이 결국 경영적자, 운전직 근로자의 생계곤란 심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비스 기반이 파괴되면서 서민들에게 또 택시가 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뭐 요금 인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걸 수 있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기본 요금 인상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뭐 인터넷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유값도 250원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원 인상, 이게 충격이 큽니다.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인데요. 택시가 친절하지도 않고, 콜 서비스 엉망이면서 무조건 요금부터 올리는 것은 시민을 봉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밤 11시 30분만 넘으면 콜 서비스가 뭐고 서울 택시 전체가 블랙아웃 됐다 정도로 승차거부가 심하다. 이런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요금이나 올리냐 누가 그걸 납득하겠냐. 어느 이제 누리꾼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목소리입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또 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심야 버스 운행도 빨리 단행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도 빗발치고 있고 심야 버스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택시 타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들이죠. 네. 진짜 밤에 한 12시쯤 되면 도로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이 오히려 이제 심야 버스로 쏠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심야 버스 운행이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제 시범 도입하겠다는 심야 버스 이제 계속 도입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시는 심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버스 노선 7개를 추가로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요 인터넷에 검색 사이트에 심야버스 운행 노선 딱 한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략 도심과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딱 나눠진 대로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7개 정도 노선을 추가 선정했지만 아직도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야버스는 7월에 본격적으로 운행하기로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한 차례 시행을 연기했고요. 또 이달 들어 또 한 차례 또
연기를 했습니다. 네. 심야버스는 지난 4월 시범 도입한 이후로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넘게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반기 서울시를 빛낸 정책 2위로 뽑혔습니다. 2위는 이제 그 원전 하나 줄이기고 2위가 바로 이 심야버스인데 그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네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택시업계의 반발, 본격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뭐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서울시가 시기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즉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눈치 보게 하고 있다. 서울시 참 불쌍하죠. 여기저기 눈치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택시 요금 인상의 잠정 합의됨에 따라서 일각에선 심야버스 노선 추가 증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좀 잘 반영이 되고 또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 이것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죠. 예, 말씀하신 그대로 유연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특히 남성 공무원들이 2년 사이에 3.6배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이것은 서울시의 그 유연근무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좀 늦추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요일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형이 다양한데요.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 자기 자리에 저 유연근무합니다 하고 이제 팻말을 꽂아둔다고 하고 네네. 요일별 출퇴근 시간도 적혀 있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는 또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산하기관도 한다는데 우리 TBS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예. 어느 정도는 예. 네. 가정의 날로 정한 매주 수요일에는 아예 전 부서를 2조로 나눠서 2주에 한 번은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일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박 시장이 취임 초부터 이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강조한 덕분이라고 하고요. 올해 그 상반기 유연근무제 참여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림 한번 보시면요. 상반기 유연근무제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은 모두 459명이라고 하고요. 네. 시가 22일 날 밝혔는데요. 남성이 222명, 여성이 237명, 남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2년 전인 2011년에 한 해 동안 남성이 61명, 여성이 122명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요. 네. 이 남성의 경우 3.6배가 늘은 겁니다. 네. 아빠들이 아이들 이제 그 학교 보내는 거, 어린이집 보내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2006년 10월 이후 2011년까지는 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다가 네. 활용도가 미미했지만 지난해 2012년에 796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림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예. 나는데 이 유연근무의 형태도 참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출근 시간도 늦춘다든지 자기 요일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유연근무의 형태는 이제 시차 출근제, 시차 출근제라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77%로 가장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무 시간 선택이라든지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순인데요. 이 시차 출근제는요, 일단 8시간 근무를 채운 대신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나, 그럼 일찍 퇴근할 수 있겠죠. 오전 10시 등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선택은 주중 근무 시간을 40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위해서 다른 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또 시간제 근무는 아예 보수를 덜 받고 보수는 덜 받는 대신 4시간 갖겠다는 것이죠. 주중 근무 시간을 30시간이나 2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반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사실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가 뭐냐면은 다양한 일자리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네네.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
현재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외국의 글로벌 선진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중에 한 사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여성인데 네. 일주일에 4일은 회사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임한다는 여성입니다. 네. 이런 유연근무제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급격한 고령화 문제라든지 노동 생산성 저하라든지 이제 문제 부딪히면서 대안적 근무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유연근무제 제도의 도입 자체가 현재 일자리 난 또 이제 일자리 나누기 이런 이제 변화된 시장 여건에 대해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과 그 일 양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생산적인 그 근무 형태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작가 최우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